자, 차도 끓여서 갖다 놨고 옷은 아주 편안한 잠옷과 불량스러운 상태로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들 글들이 정리돼서 앞에 놓여있고 담배 떨어지면 안 되지. 그 새벽에 담배 떨어지면 살아나가기도 좀 그렇거니와 재떨이에서 꽁초를 뒤지는 모습이 무지하게 청승스럽습니다. CD들 준비됐나 보고 늘어지게 한번 기지개 켜보고 그럼 시작이죠 뭐. 음산한 밤이에요. 판테라의 This Love로 시작해봤습니다. 에코는 왜 걸어? 자, 판테라의 This Love로 시작해봤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제가 선곡해서 틀려고 준비한 노래들 제목 좀 들어보실래요? 5 Minutes Alone by 판테라, Cowboys from Hell, 판테라, I'm Broken, 판테라, Revolution is my name, 판테라, Strength Beyond Strength, 판테라, Suicide Note Part 2, 판테라, One of 판테라, This Love, 판테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공연 당일날까지 그냥 매일 틀라고 한번 댐벼봐라 너 판테라 이거였는데 밴드 이름도 그렇잖아요. 판테라, 판틸라 이 DJ들이 싫어할 것 같은 이름인데 판트러라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판테라 공연 티켓을 좀 다량 삥 뜯어와가지고 이거를 당일날까지 제공을 해드려야겠다. 왜냐면은 우리 유령 방송이 상품이 없는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상품이랍시고 공연 티켓이 하나 붙었더니 와 백수들 환장하는구만. 이 공연은 보러 가야 되지 주머니에 돈 들은 뻔하지 이러니까요. 지금 굉장히들 동요가 심하신가 봐요.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거든요. 뭐부터 먼저 들으실래요?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듣는 게 낫겠죠, 사람이. 예, 좋은 소식. 판테라 공연이 입석까지 전부 매진이래요. 나쁜 소식은 그래서 표가 더 이상 없다는 거지. 애시당초에 우리 프로그램 앞으로 배정됐던 거 말고는. 그래서 지금까지 판테라 티켓을 몇 분 드렸더라? 세 분. 그러면은 앞으로 두 분이 더 남아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내일까지 판테라 공연 티켓 드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서 그쪽에 가서 티켓을 받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판테라 말고 누가 오나 봅시다. 그래서 다음에 또 거한 사람들이 오면 물론 우리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향상 그 누구지? 아요유 뭐 이런 거 부른 사람들 오면은 우리가 티켓 줄 일은 없고. 그래서 지금 저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한편으로는 판테라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성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판테라 노래 안 틀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척 기쁜데 지금 판테라 공연 티켓이 필요하다는 애절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계 파열 좀비 씨는 재수생인데 엄마한테 판테라 공연 가게 7만 원만 줘 했다가 욕만 디립다 얻어먹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대마왕님 알라뷰. 전형적인 아부의 사연까지 덧붙여서 돈 없어서 판테라 공연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자비를. 김지현 씨 환자. 자취생이 그 돈 모으려면 얼마나 굶어야 될까요? 판테라가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어요. 처음엔 4월이랬다가 연기된다고 그래서 7월쯤 하길 바라고 있었는데 돈 모으기 너무 빠듯해요. 저는 표 한 장만 있어도 돼요. 제가 원래 혼자 가서 개슬램하고 놀다가 오는 편이라서 원래 재밌는 사연, 좋은 사연 써서 상품 따야 되는 게 원칙일 텐데 에? 우린 그런 원칙 없어요. 머리 제일 흔들고 싶은 새끼를 주는 거지. 무슨 뭐 좋은 사연 보냈다고 티켓 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판테라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이 티켓 얻어서 별 감흥을 얻지 못하신다거나 가신다 해도 그 험한 공연장에서 그 험한 공연장에서 이리저리 치이실 텐데 저같이 락이라면 환장하고 남는 건 체력밖에 없는 년이 가서 필리버 빠 하고 외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젤모 형. 예, 김지현 씨. 이거 근데 글을 하나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지금 글을 읽었다고 해서 티켓이 가는 건 아닌 거 알죠? 참 마음이 찢어진다 찢어져. 신윤석 씨. 판테라 공연하니까 생각나는 추억을 하나 풀어보렵니다. 한 1년 전쯤 군 제대하기 전인데
모 노래방 기계에서 CD 수록곡인가 그거랑 비스무리한 이름으로 보기 힘들던 노래들이 나오더군요. 스웨이드 노래가 노래방에 있는 걸 그때 처음 봤으니까. 아무튼 친구와 노래방에서 판테라의 This Love를 부르려고 시도를 했건만 노래방에서 메탈 하는 애들이 있어. 처음에는 목이 안 풀려서 그런지 마음에 안 들었죠. 근데 이게 웬만한 하드코어는 무리 없이 부르건만 영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노래방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부르면서 그 쩍쩍 달라붙는 여흥을 즐기는 그 쾌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불렀죠. 얼러리? 그래도 똑같네. 그 친구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결과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파워의 문제다. 이거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성대 구조가 틀린 건지 좀 더 굵고 파워가 넘치면 느끼한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방에서 뭐 뒹굴면서 담배나 피우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른 뒤였지만 결국 찾은 방법이 닭피. 왜 닭피를 먹으면 파워풀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시장에 가서 닭집 아줌마한테 닭피만 좀 모아달라고 그랬어요. 용도를 물어보길래 영화 찍는데 쓸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결국 닭피 한 캔을 받아왔습니다. 언제나 우리만 오면 내주는 지하에 있는 뒤딱 큰 방으로 가서 1층에서 부르면 천장이 무너진대요. 경건한 마음으로 한숨을 한번 쉬고는 닭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래 불러보겠다고 마이크와 기계에도 조금씩 뿌려준 후 주술 거는 주술.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키드로우로 시작해서 교실 이데아 달리는 부분, 메탈리카, 이중이 격자까지. 닭피의 효과가 꽤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인 디스러브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조용조용한 부분은 그럭저럭 되더만요. 근데 막상 중요한 지르는 부분에 가서는 여전히 허약한 성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에휴, 틈날 때마다 계속 닭피를 들어보는데도 방법이 틀린 건지 뭔지 결국 배만 부르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은 노래 부르는 방법을 바꿔서요. 전윤건님 스타일처럼 파워보다는 쥐어짜는 듯한, 그러니까 막걸리나 소주 한 잔 먹은 후에 부르는 그 목소리로 부르고 있답니다. 그 목소리 좀 더 터프해지는 방법 아는 사람, 대마왕녀 좀 알려주소. 꼭 공부할 때 있잖아요. 공부할 때 그런 거 따지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벽에다가 바이오리듬 같은 거 무지하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별자리 같은 거 관측해놓고 그래가지고 막 계산한다. 자기 혼자 독서실에서 애들 모아놓고 이게 있지? 그러면서 막 가르쳐주면서 그래가지고 6시간 걸려서 계산이 끝나요. 그래서 내일 밤 8시 정도가 자기한테 최상의 타이밍이 온다고 그때 수학을 공부하겠대요. 무슨 시험 보면 맨날 무슨 30점 내지 20점이지 무슨 언제 수학 문제 들여봤어요. 그거 하다가 노래할 때도 주로 이렇게 닭피만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닭피는요. 어디서 들으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부두교나 좀 약간 그런 쪽 종교에서 주술 걸고 그럴 때나 쓰는 거지. 이 노래 부를 때 닭피 먹어서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파워를 늘리는 방법이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서요. 윗몸 일으키기나 하세요. 윗몸 일으키기나. 윗몸 일으키기 하고 심호흡 발성 연습이나 하면 되지. 무슨 닭피예요. 닭피는. 아이씨, 우리가 그렇지 뭐. 다들 하는 짓들이. 판테라의 공연 티켓에 목숨을 건 대딩 유규석입니다. 아까 디슬러브 보내드리면서 이름 말씀드린 분. 내가 판테라 공연 티켓을 받아야 하는 이유. 1. 나는 판테라의 광적인 팬이다. 2. 난 4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3. 하지만 돈이 없다. 4.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변대의 내한 공연을 보지 못했다. 5. 마왕님은 티켓을 여자에게만 주는 것 같은데 맞죠? 그쵸? 아니면 그 증거를 대주세요. 남자인 저에게. 6. 내 여자친구에게 메탈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다. 그리고 같이 헤드뱅 하고프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예. 유기석 씨께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나머지
실컷 사연 소개해드린 분들은 이럴 수가 단물만 빨아먹고 티켓은 안 준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뭐 저의 인간성이라든가 이 방송의 요 모양 요 따위 스타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뭐 그다지 실망은 안 하시겠죠. 좀 어떻게 생각해 볼게요. 에이씨, 판테라가 이렇게 애를 먹이나. 울 아가 7월에 태어난다고 방송 못하면 다 아작낸다 했는데 마왕 나뿡. 마녀 이름은 니뿡쉬 씨. 81년생 20살의 아기 엄마라고 어제 밝혔는데 지금 임신 7개월인데 아가는 7월에 태어나죠. 우선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81년생이고 7월 17일에 아기를 낳게 될 예비맘이에요. 20살의 아가를 낳는다는 게 흔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은 자르기로 하죠. 쩝. 암튼 해철마왕의 방송을 듣는 것들 중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듣는 것들 중에는 나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 그러니까 방송을 듣는 것들 중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의역해드릴게요.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엔 여러 가지 분들이 있겠지만 임산부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주시기를. 야, 태교는 어떡하냐 이거 우리 방송 들으면서 애가 골 때리는 애가 태어날 텐데.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참여를 원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중에 적어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둘 말이 있어서죠. 잘 들으세요. 내 나이 이제 20, 한참 좋을 때죠. 켜켜. 임신을 했으니 당근 배가 나왔죠. 근데 내 얼굴은 고삐리로 보이고 아직도 노래방 가면 민증을 까보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배를 아가배가 아닌 똥배로 본다는 거죠. 아싸리 배가 많이 나오든가 처대라서 배가 조금 나온 걸 보고는 모든 이들이 똥배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쩝. 그러니 서울 분들 애띤 얼굴에 배 나온 여자가 가는 걸 보면 나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다가 내일 우리 식구들 길에서 진짜로 배 나온 여자들 붙들고 임신한 분이시군요 이랬다가 막 낫으로 찍히고 막 화분으로 머리 맞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갑부나 연예인이 아닌 관계로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자리 비켜달라고 배로 미는 아줌마들 옆에서 꿍시렁대는 할아버지들 원래 안 비켜주는 나였지만 이제 당당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조건인데 자꾸 꿍시렁대서 우라가 태교에 악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죠. 오늘 이 방송 타면 뭔가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대문 밀리오레 언니들 그때 내가 옷 사러 갔을 때 느낀 건데 내가 임신한 게 부러운 거야 애처로운 거야 한 번만 더 그렇게 쳐다보면 칵 알지. 오늘 너무 태교스럽지 않은 단어들 많이 내뱉었네. 아가야 미안해. 제가 볼 때는 니뿡쉬 마녀님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태교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태교의 개념을 벗어나서 이 태교가 조용조용하고 뭐 이렇게 얌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예쁘게 기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힘찬 정신과 기상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뒤를 이어 이 어둠의 자식들의 일원이 될 훌륭한 아이를 낳으려면 이딴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추신 해철마왕 아가 이름 하나 져달라고 그러면은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 라고 하셨는데 마녀 이름을 니뿡슈씨라고 하신 걸로 봐서는 아가 이름도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시는 게 아주 훌륭한 이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 부모랑 또 할아버지랑 주위에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이 주위 사람들의 아주 기쁜 특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가 이렇게 껴들 계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뿡슈 씨가 정말로 심각하게 내 새끼 이름은 해철이 네가 지어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가 지어드리죠 뭐. 야 버섯돌이 네. 저희 가서 왕편 가져와라. 애 이름 지어야 된다. 예. 아 왕편 아닌가? 옥편인가? 무리야.
한글로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 람슈타인의 존네 신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역시나 그분 이름하고 사연은 까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오다 가다 방송 들으시면서 아, 우리가 신청곡을 올리면 대마왕이랑 버섯돌이가 그래도 기억은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증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노래 제목은 아주 좋네요. 그죠? 좋네. 예, 발음에 유의합시다. 좋네. 노브레인이었습니다. 청춘은 불꽃이어라. 브레인이 없는 것 치고는 가사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쭉쭉 빵빵과 관련된 그 얘기가 시작된 이후로 끊임없는 쭉쭉 쪽의 저항과 빵빵 쪽의 저항이 오는데 지난번에는 쭉쭉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빵빵이 전제되지 않은 쭉쭉만 있는 언니들이 항의를 하더니 이번엔 빵빵 쪽에서 또 항의가 왔어요. 선빈, 빵빵해도 달리기는 잘한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십자수를 놓다가 잤다. 그래서 해철님 방송을 들으며 잤다. 뭔가 음침한 웃음소리에 깼을 때는 뭐 쭉쭉빵빵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항변, 빵빵한 여자들 게으르다는 것에 반기를 든다. 나름대로 그게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죽을 판 살 판 열심히 산다. 그리고 잘 뛴다. 참고로 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동안 400m 릴레이 달리기 선수였다. 물론 뛰어나게 잘 뛰거나 한 건 아니겠지만 보통 아이들보단 잘 뛰었으니까 육상부 소속이 된 거였겠지. 어쨌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다. 그리고 해철님, 남자들이 옆에서 해준다고요? 그건 아니더구만. 아, 그건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서인가? 정상인들과는 달리 주로 밤낮을 거의 깨어있다 보니 나름대로 바빠서 우리는 여기서 괜시리 바쁜 척을 해본다. 왜냐면 그래야 있어 보이니까. 매일 밤 목소리를 내리까는 해철님을 닮아가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설픈 일반화는 아니한만 못하다는 말이다. 슬프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인가. 난 달리기도 잘하는데. 오늘부터 다시 굶어야겠다. 최장 기록 한 2주 굶어봤다. 효과가 있냐고? 한 7, 8kg 빠진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굶고 난 다음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더 찐다. 그러니까 나는 굶는 거에만 자신이 있어서 괴로운 거다. 에이, 오늘도 밤새 십자수를 열심히 넣어야지. 뚱뚱해도 빠르다. 뭐 이런 거지. 라루쿠씨. 해철님이 그런 말 하는 걸 생생하게 아직 들어보진 못했지만 왠지 상상은 간다. 쭉쭉 빵빵. 하지만 이는 동병상련인가? 해초리님도 짜리몽땅하지 않은가? 근데 남자는 짜리몽땅하면 매력없는디 텔레토비를 연상시키는 해초리님. 게다가 아주 느끼하다. 들기름 8병 플러스 식용유 13병. 그래도 집신도 제 짝이 있듯 우리 해초리님에게도 집신 짝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쭉쭉 빵빵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가 여성들의 신체의 특징을 들어서 야비한 멘트를 한번 던졌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발목을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DJ를 괴롭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난리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쭉쭉 빵빵 등등의 신체적인 부위에 대해서 직접 혹은 외설 혹은 저질스러운 표현을 씀으로 해서 그 체형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여성들을 정신적으로 압박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 왜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는 표현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이렇게 말 막 돌려가지고 절대로 이쪽이나 저쪽으로 기울지 않는 이렇게 딱 제대로 된 태도로 말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걸 제가 방송에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쭉 빵빵 가운데서 빵빵이 전제되지 않은 쭉쭉, 그러니까 그냥 절벽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솔직하게 불렀던 그 절벽들은요, 앞으로 그러면 표현법을 바꿀게요. 신체 일부 지역의 지방질이 현저히 모자라는 체형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걸로는 얘기가 안 되나? 신체 일부의 지방질이 완전히 없거나 전멸인 상태와 마찬가지인 체형. 이거 어때요? 외형적으로 보아 특히 상반신 부위에 2차 성징 이후의 여성적 특징이 관찰되지 않는 체형. 이건 어때요? 괜찮죠? 자, 노브레인의 노래 조선 펑크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외국 펑크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라몬스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 라몬스 참 골 때리잖아요. 저는 이 라몬스 음악이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얘네들 자체가 너무 골 때려가지고 참 좋아요. 이 라몬스에 들어가면은 일단 형제 그룹 같이 보이잖아요. 어디 갔어 앨범 자켓? 나 어디다 치웠어 라몬스? 없네. 하여간 조 라몬, 필립 라몬 막 멤버 이름이 막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아 이것은 형제 그룹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제 그룹은커녕 이씨 죄송합니다. 형제 그룹은커녕 얘네 완전히 남남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신해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밴드에 가입을 하면 멤버들이 전부 신씨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신형빈, 신대빈 이래가지고 전부 신씨가 붙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 밴드 이름을 신씨네라고 붙여놓은 거야. 그런 거랑 마찬가지. 라몬스라고 붙여있는 이 패밀리 그룹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은 전혀 남남입니다. Blitzkrieg Bop. 쟈니 라몬, 조이 라몬, 디디 라몬, 토니 라몬, 토미 라몬, 네, 연주 라몬스였습니다. 헷갈려라. 저 좀 도와주세요. 일요일날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다시는 누구를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6년이 넘도록 혼자 잘 지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나타났어요. 무지 따지던 조건들도 좋아하던 사람이 생기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그 아이랑 헤어졌어요.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로 지내자고. 오빠라면 좋아하던 친구가 아니라 연인으로 좋아하던 사람이랑 친구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나요?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면서 친구로 만나야 하나요? 아니면 무 자르는 것처럼 싹둑하고 잘라야 하나요? 놀아본 오빠의 실전 경험을 듣고 싶어요. 그 말은 아무래도 실수였던 것 같아. 놀아본 오빠. 예, 놀아본 오빠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물론 연인으로 사귀던 관계가 나중에 그냥 단순 친구 사이가 돼서 예전에 어떤 기억이나 우정만 남아서 그냥 편안한 사이가 되고 우정만으로도 지속이 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아직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이 정리가 돼서 그럴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웬만하시면 안 만나시고 연락 끊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안 본 멀어진 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안 봐야 마음이 치료가 되고 좀 잊어먹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친구로 또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역시 대한민국 국군! 환자 침대 구석에 C자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대마왕님 방송 듣다가 오늘 약 먹고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첫 글 남깁니다. 때는 내 생애 최고 파릇하던 대학 입학 초 선천적 환자인지라 역시 대학이라는 이상한 나라에 잘 적응하여 혼자 다니고 있을 즈음 집으로 생애 처음 받아보는 편지가 도착하였다. 그것도 군사우편. 의아함에 봉투를 가위로 싹둑 잘라서 편지를 읽어보았다. 의정씨, 저는 무슨 부대의 뭐뭐뭐 상병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6, 70년대 한국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어휘들로 나를 꼬시고 있지 않은가. 꽃 피는 좋은 봄에 어쩌고 의정씨는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어쩌고 내용 중 나를 무섭게 만든 부분이 있었으니 의정씨는 음악을 좋아하시죠? 해철님을 좋아하신다고요. 저도 해철님 좋아하고 재즈도 좋아합니다. 아니 이놈이 어떻게 군인이 스토커 짓을 할 수 있지? 나는 선천적 환자인지라 이런 점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알리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이 놀라움, 황당함, 어이없음, 공포감에 떨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구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를 읽고 난 씩 미소를 지었다. 왜냐고? 빰빠라빰빰빰 난 남자거든. 내가 음악 좋아하고 해철님 좋아하는 건 알아놓고 의정이라는 이름까지 알아놓고 내가 남잔 건 왜 몰랐지? 여하튼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국군은 북한 어딘가에 핵이 있는데 그게 미사일인지 발전소인지는 모르고 하여튼 이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요즘 내가 환자 침대에 처박혀 있는 이유는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군인이 제대할 때가 됐기 때문에 잘 설명해 보시구려. 아, 참. 근데 이 양반도 판테라 티켓을 원하시면서 저에게 티켓만 보내주신다면 미지의 쭉쭉빵빵 누님들의 사진 프로필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야, 버섯돌이. 네. 이런 건 맨 앞으로 뽑아가지고 딱 보여줘. 늦었잖아. 벌써 티켓 줬는데. 아, 넌 언제쯤 돼? 제대로 일을 할래 도대체? 쭉쭉빵빵이라는데. 아, 신경. 죄송합니다. 다시 체면 차리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을 우리가 참 에로틱한 음악으로 또 온 마음과 육세를 동시에 노곤하게 녹여주는 그런 야식거리한 음악을 골라서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모음집을 같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방면에 있는 허구 많은 그 블랙 음악 계통의 곡 가운데서도 제가 이런 쪽 용도로는 거의 최고다. 아, 이것은 거의 특히 유부녀와 유부남 사이라든가 각종 사이를 막론하고 모두 어울리는 환상적 판타스틱한 음악으로서 맥스웰의 Till the Cops Come Knocking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너네 아버지는 응답기에 메시지를 녹음하는 수밖에 없을걸. 이라는 무지하게 색스러운 가사와 함께 나리 녹여주는 맥스웰의 목소리.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맥스웰의 Till the Cops Come Knocking 보내드리면서 작별 인사 드리겠습니다. 굿나잇.